안녕하세요. 저는 백석대 기독교학부 최태연 교수입니다. 과학과 진실의 오류, 이제 첫째 주, 첫 시간, 6교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사이버로 일단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3주 후에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없이 다 건강한 몸으로 기쁘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제목은 이제 영문으로는 Truth and Error of Science. 그러니까 과학의 진실이 있고 동시에 에러, 실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과목의 제목입니다. 이 과목은 핵심 교양 과목으로서 2시간 2학점 수업이고요. 실습은 없습니다. 순수 이론 수업입니다. 수강 대상은 이수 제한 없이 전 백석대학 학생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강의를 하고요. 운영 방식은 강의와 토론인데 첫째 시간에는 강의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둘째 시간에는 토론을 진행합니다. 주로 소그룹으로 토론을 한 후에 함께 토론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상대평가는 절대평가와 달라서 여러분이 100점 만점에 93점을 맞았어도 상대평가 방식에서는 등수에 따라서 만약에 A를 7명만 줄 수 있으면 여러분이 93점인데 8등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적은 B뿔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상대평가의 참 아쉬운 점이죠. 그러나 현재 이 방식으로만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성적이 1, 2점에 따라서 이렇게 A와 B뿔이 나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부터 학기 시작부터 성적에 여러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규모는 60명 이하이고요. 이 과목이 추구하는 핵심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 학기부터 우리 모든 과목을 이 핵심 역량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과목은 두 가지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창의 융합적 사고 역량이고요. 둘째가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첫 번째 창의 융합적 사고 역량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지식을 우선 넓히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제 간 융합 능력, 즉 과학을 배움으로써 다른 학문 분야, 예를 들면 뭐 철학이나 사회학이나 예술 이런 분야하고도 연결해서 또 기술, 테크놀로지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탐구해가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문제 해결 역량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배운 지식을 가지고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겁니다. 과학의 능력과 오류 가능성의 양면을 인식하고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것이 이 수업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성적평가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석 20점에 역량평가 80점입니다. 출석은 지각 3회를 하면 결석 1회로 체크되고 결석 4회 이상은 출석 F입니다. 그러니까 결석을 4회 하면은 무조건 성적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교무처에서 기본적으로 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모든 수업에 동일할 겁니다. 단 기타 사항에서 여러분이 15주 수업 중에서 이제 2번까지는 공식적으로 빠져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첫 번째 경우가 질병이거나 상조사, 결혼식도 포함되겠죠. 이런 경우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빠질 경우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1회까지는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2회부터는 감점이 됩니다. 감점이 많이 되니까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경우는 학교의 공식 행사 또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공식 행사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 이때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1회는 허용합니다. 1회는 출석으로 인정하고 2회부터는 감점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15주 다 출석해서 저처럼 강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점수, 결국 시험을 통해서 점수를 얻는 거죠. 그것이 역량평가인데 창의융합사고가 40%예요. 그러니까 80점에 40%니까 32점이 됩니다. 이 점수는 이 평가는 중간고사 때 하는데 저는 중간고사가 아닌 수시고사로 이것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보지 않습니다. 수시고사란 여러분이 매주 제가 제시하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책을 읽고 그 다음 주에 할 내용의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A4 일매로 답을 해오는, 논술을 해오는 것이 이제 수시고사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중간고사 대신에 수시고사 성적을 매기겠습니다. 그때 이제 창의융합적 사고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은 60%에서 80점에 60%니까 48점이 됩니다. 이것은 주로 기말고사 때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80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는데요. 우리 사이버 캠퍼스의 학습 정보에 들어가면 질의응답이 있죠. 거기에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목표를 보겠습니다. 이 수업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그리스의 자연철학과 더불어 시작된 서양과학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서 서양과학사를 인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서양과학이 출발부터 현대까지 어떻게 발전했나를 보면서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죠. 두 번째, 과학의 진실과 오류를 찾음으로써 우주의 질서를 밝혀내는 과학의 능력과 함께 그 오류 가능성과 문제에 대한 판단 능력을 배양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참 놀라운 인간의 능력의 산물이죠. 그러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과학은 인간의 위대한 능력의 산물이지만 항상 오류가 가능하므로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을 과학 만능주의라고 하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도구라는 점을 인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학의 모든 이론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점차로 발전해 나가기도 하고 또 완전히 틀린 것으로 또 파악이 돼서 버려지기도 하고요. 결함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과학을 특히 기술에 접목해서 이용할 경우에 많은 부작용, 오용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둘째 시간에는 이 오용의 사례에 대해서 특강을 하겠습니다. 교과목 개요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는 건데요. 서양과학의 역사를 탐구해 가면서 과학이 어떻게 우주와 자연의 진실을 해명해 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오류를 겪었는지를 탐구합니다. 과학은 이 우주 전체에 대해서 탐구를 해서 그 지식을 얻어내는 활동이 과학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제 기술처럼 이용해서 어떤 내 목적을 달성하느냐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알아내는 것, 그것이 과학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로부터 이제 과학이 시작됐죠. 로마의 과학자들과 중세 기독교 시대의 과학을 다루고, 둘째 15세기 이후
서양에 그때 르네상스가 일어났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과학도 이제 근대 과학이 성립이 됩니다. 과학혁명과 지리상의 발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속으로 들어간 근대 과학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에 들어오는 거죠. 19세기부터. 19세기 과학적 혁신의 결과인 진화론, 양자물리학, 유전자 과학이 보여준 현대과학의 설명력과 불확실성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학생들이 이 주제들을 자기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할 기회를 얻도록 강의한 후에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서 토의를 하고 또 서로 그 조 간에 이야기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들어보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학습 효과는 이미 다 얘기했는데요. 첫째, 서양과학의 역사와 중요한 이론을 이해하고, 둘째, 과학적 사고의 이해 및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셋째, 과학 만능주의의 허구를 분별하고 과학의 한계를 파악하는 삶의 지혜를 함양한다. 이제 교재는요, 김성근 씨의 교양으로 읽는 서양 과학사입니다. 교재는 여러분이 빨리 구입해서 인터넷으로 구입하든가 또 서점에서 하든가 이제 다음 주 읽고 다음 주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서점에 또 교재를 살 수도 있죠. 이 책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양의 그 과학의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빠짐없이 잘 다루어 놨습니다. 제가 이 책으로 강의할 때마다 참 잘 썼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15주 강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소개 및 이제 과학의 진실과 오류의 한 예를 특강으로 프리츠 하버라는 독일의 화학자의 예를 들어서 특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다음 주에 2주차에는 이제 교재로 들어가는데요. 교재 1, 2과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의 과학관을 다루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과제물도 이제 낼 테니까 제가 여러분이 과제를 해서 사이버 캠퍼스에 제출하시거나 또 3주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주차에는 헬레니즘 시대의 과학과 수학, 교재 3, 4과입니다. 4주차에는 로마 시대의 과학적 성과, 교재 5, 6과, 5주차 기독교에 의해 수용된 그리스와 로마의 과학, 교재 7, 8과, 6주차 이슬람과 중세의 과학 르네상스, 90과, 그 다음에 7주에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 수업도 있는데요. 저는 이때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가 없으니까요. 8주차에 코페르니쿠스의 과학혁명과 지리상의 발견, 교재 11과 12과, 여기서부터 이제 근대과학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주차에 인체 해부학과 혈액순환의 발견, 이게 의학, 주로 의학을 다룹니다. 해부학, 의학. 교재 13과 15과, 이 두 가지를 연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15과는 건너뛰었습니다. 10주차는 마술적 자연관의 퇴락과 천문학 혁명 해서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의 근대 물리학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과 16과, 11주차는 기계적 우주관과 중력의 발견해서 17과 18과, 여기서 이제 뉴턴의 소위 만유 인력의 발견이 나옵니다. 12주차에는 연금술의 퇴장과 근대화학의 설립자 라부아지에 해서 21과 22과입니다. 13주차는 현대과학의 발견, 여기서부터 19세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와 진화 해서 23과 26과, 너무 이제 과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좀 뺐습니다. 14주차는 현대물리학의 불확정성 원리와 이 양자역학을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유전자 과학 해서 28과 30과로 이 수업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15주차는 논술 시험으로 기말고사를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할 2주차를 조금 소개하면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의 과학관에서 1과의 최초의 과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이다. 2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역학. 이 두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 토의는 우리가 못하고요. 이제 여러분이 학습 정보, 사이버 캠퍼스의 학습 정보에 들어가면 질의응답 난이 있는데 거기에 질문, 수업 진행이나 성적 평가나 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거기다 질문을 올리면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시간 강의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